그리고 이렇게 관리를 해서 이거는 이제 부천 청소 재수관자라는데 1등인 지표가 몇 개 있어요. 전체 11개 시죠. 목동보다도 좋고 목동 청소년 목동 하이퍼죠. 목동 하이퍼보다 여기가 실적이 더 좋아요. 이유가 뭘까요? 다 똑같은데. 원장이 저여서 그렇습니다. 이게 대화 못하게 하고 막 이런 원장 저밖에 없어요. 진짜 확실하게 이렇게 해주면은 애들 전자기기 못 쓰게 하고 대화 못하게 하고 그러고 이렇게 공부 하루 종일 봐주면은 성적은 진짜 올라갑니다. 진짜. 그래서 부천 청솔이 제일 전지점에서 성적 상승은 1등이죠. 진짜. 그러니까 잘 아직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국수탑 100분 이하가 200점 올랐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은 각 영역별로 6등급이 올랐다는 얘기. 국수탑. 물론 뭐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이게 문제이긴 한데 엄청 많이 오른 거죠. 그리고 너무 바닥인 애들 많이 안 올라요. 또 아예 너무 기초가 없으니까. 그리고 100점쯤 올라는 건 바로 뭐예요? 각 영역별로 3등급씩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왜 이렇게 오를까요? 생전 안 하다가 이렇게 한번 하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1년 동안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될 텐데 고1 과정 좀 먼저 말씀 좀 드릴게요. 고1 과정은 그 수능 과목에 대한 변화, 일단 요건 좀 잡고 가야 되거든요. 수능 과정에 대한 변화하고 그 다음에 고교 학점제에 의한 생활기록부의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좀 예전과 다르게 차이점을 준 게 바로 뭐냐면은 뭐가 들어갔어요? 통합사회가 들어갔어요. 통합사회가 들어갔어요. 이거 잘못됐네요. 공통사회인데 어쨌든 그 예전에도 이제 과학은 넣었었거든요. 근데 과학을 넣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냐면 애들이 내신에서 사회는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는데 과학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수능 필수 과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1학년 때서부터 그 과학하고 사회 과목, 공통과목, 공통사회는 이게 내신도 내신이지만 뭐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요. 수능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예비 고1 같은 경우는 선택사항이긴 하지만은 한 달 일찍 프리윈터를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좀 일찍 적응을 좀 할 수 있게끔 수학하고 탐구 위주로 진행돼요. 그리고 특히나 또 하나는 이제 입시적인 부분 때문에 그래서 담임 선생님을 일부 반은 그 입시 부센터장으로 이렇게 이제 임명을 해서 좀 입시에 대해서 유연하게 좀 대처를 할 수 있고 이후에 이제 윈터 끝난 다음에 이제 1학년 생활하면서 초반에 이제 생기부 컨설팅 이런 부분들을 아마 도움을 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약간 이제 변화가 있고 그래서 기본적인 시수는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그건 이제 국영수 위주고 그리고 이제 선택 수업이 좀 달라졌어요. 선택 수업이. 왜냐면 이제 다른 거는 기존에 하던 대로 하고 이제 선택 수업 같은 경우 여기서 뭐가 빠졌어요? 네? 미적이 빠졌어요. 미적이 좀 어디서 빠졌죠? 수능 필수 과목에서 빠졌잖아요. 수능 과목에서 빠졌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제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은 막 중3 때 막 미적 띄고 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하고 그런 애들이 있다면서요. 그게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확통을 그 대신 넣고 근데 이제 1학년 애들이 중학교 학력과 별개로 선행 정도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중학교 3학년 교과과정을 충실하게 했던 친구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그 수상을 좀 버거워하는 친구들도 있고 수상도 버거워하는 친구들이 있고
심지어 중3도 버거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있고 그 다음에 벌써 수3을 다 뛰고 수1 들어가는 친구, 뭐 수2 들어가는 친구까지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는 그렇게 크게 애들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는데 수학에서는 조금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했고, 국어 같은 경우는 문학독서 당연히 들어가지만은 애들이 이제 문법 처음에 좀 간지러워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꾸준히 언어에 대한 수요, 언어와 매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 좀 있고, 나중에 표점에서 차이가 난다고 해서, 그래서 1학년 때 특히 내신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해서 문법들이 건드려고 요걸 이제 선택 수업으로 넣고, 그 다음에 그 유형도 꽤 심한 그 영어입니다. 영어. 그러니까 영어가 아무리 절대평가됐다 하더라도 이번에 6평 때 아주 갑자기 조금은 어렵게 되니까 박살났거든요. 언제도 이렇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옛날처럼 절대평가됐다고 해서 영어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 조금 잘하는 친구들은 요걸 듣거나 아니면은 1학년은 한국사 좀 듣긴 들어야죠. 2학년부터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들어야 되는 수업이고, 요거는 이제 골라서 들을 수 있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오시면 담임 선생님하고 오리엔테이션 끝나자마자 시간표 상담을 좀 할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어떤 거 듣고 어떤 거 빼고 이렇게 해서 많이 들어도 됩니다. 나는 수, 원, 투, 학통 다 듣겠어 해도 돼요. 여기는 뭐 많이 듣는다고 해서 수강료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학력 수준에 맞게 이렇게 듣는 게 좋고, 그리고 아이들 뭐 수업은 어느 정도 듣는 게 좋아요 라고 얘기하면 저는 항상 일주일에 26시간 정도 권장하는 26시간 정도. 그 대신 30시간 넘는 거는 조금 자습시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가 26시간 정도를 기본으로 먼저 최소한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아이들이 진짜 긴장감 있게 자습 많이 하잖아요. 그럼 오래 못해요, 자습. 애들 이제 공부 상담하다가 이런 애들 보면 좀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자습이 많은 게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자습 밀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구나. 아이들 감각이 뭐가 필요하면 자습이 괴로워야 돼요. 긴장감이 높아서. 그래서 아이들의 자습의 효율성을 제일 높여줄 수 있는 최소 수업 시간이 전체 하루 생활의 1대2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소니까 수업 1시간 들으면 2시간 자습 이렇게 하는 게 자습의 효율성을 제일 높게 만들어주는 거고, 이것보다 더 줄어들잖아요. 자습 시간이 더 많아버리면 더 이상 효율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습 시간. 그리고 2학년 같은 경우는, 근데 2학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제 헷갈릴 때거든요. 2학년 때. 왜냐면은 그 아이들이 처음으로 생활에 변곡점이 생기는 게 1학년 끝나고 나서부터이고, 왜냐면 이제 그때 1학년 생활하면서 이제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자기 위치를 처음으로 전국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학교 안에서 위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결정을 하려고 해요, 아이들이. 난 지금서부터 이제 수능. 가끔 제가 제일 말리는 게 바로 뭐냐면은 1학년 마치고 나서 뭐 포기하는 애들. 네, 내신 포기하는 애들. 그러니까 수능 정시 파이터들. 제가 제일 좀 위험해합니다. 왜냐면은 아이들이 이제 그게 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니고 더 빠르게 좋은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자퇴를 하느니 또는 뭐 정시만 준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이제 애들 결과를 까봤을 때 내신만 준비하는 애들보다 수능이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입시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결과를 잘 내는 애들. 이게 문제 푸는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삶의 태도거든. 삶의 태도. 당장 문 앞에 있는 내신을 준비 안 하는 친구들이
2년 뒤에 있는 수능을 잘 준비할 리가 없어요. 그리고 애들이 이제 수능을 그러니까 내신을 준비 안 해버려 버리면 수업 시간에 뭐 할 거예요? 딴 거 하거든요. 수업을 안 들어버리거든. 근데 수능은 사고력을 물어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자기가 수능과 관련 없는 과목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같이 사고하는 것 자체가 수능에 도움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내신이 됐든 수능이 됐든 어쨌든 요 부분에 대해서 코어를 강화하고 이것과 뭉쳐서 해야 되는데 이거 제일 위험한 게 이거 포기하고 이것만 극단적으로 2학년 때부터 나가는 게 제일 실패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선택과 집중, 효율성을 얘기하지만 이건 겉보기에는 그게 될 것 같고 쉬워 보이고 어쨌든 뭐 쉽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길이지만은 이걸 하루하루 생활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국영수 집중반이 국영수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오히려 뭘 줄였어요. 탐구 과목이 개설이 됐는데 딱 하나만 듣는 걸 추천합니다. 딱 하나만. 탐구 과목은 2학년 때부터 선택 과목이 문과 이과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통합이기 때문에 다 들을 수도 있는데 하나만 듣는데 왜 하나만 듣냐면은 벌써 2학년 때부터 과탐을 수능 준비를 하는 거는 약간 좀 멀어요. 멀어서 차라리 이제 사탐이든 과탐이든 간에 자기가 껄끄러워하는 내신 과목 있잖아요. 요거를 요 기회를 통해서 좀 메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러면 이과 애들이 과탐 제일 껄끄러워하는 과목이 뭐겠어요? 아니에요. 화학 굉장히 껄끄러워합니다. 화학을. 오히려 물리는 재미있대요. 애들이 이과 애들 같은 경우 순수 이과 애들은 화학이 이렇게 지저분하다면서요. 저는 뭐 문과 출신이라 잘 모르는데. 그래서 요 내신 때 있으면 부담이 되니까 요거를 차라리 한 과목만 집중해서 마무리하고 문과 애들은 뭐겠어요? 문과 애들 걸 사탐 과목 내신 조금 까다로운 거. 에? 지리는 아니에요. 지리는. 정법이랑 윤리와 사상 껄끄러워합니다. 근데 세계사도 어려울 것 같은데 애들이 세계사 좀 재밌어 해요. 지들이 혼자서 잘해. 세계사 같은 경우 세계사 근데 역사는 애들이 선택하는 좀 재밌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편한 내신 대비할 때 좀 불편한 과목들 하나 정도. 그 대신 차라리 뭘 좀 들었으면 좋겠냐면은 기초 논술 요걸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요거. 그래서 물론 애들이 이제 6타임을 나눠서 듣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짜기에 따라서 뭐 3탐을 6타임 짤 수 있고 과탐을 6타임 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짜는 것보다는 사과탐은 하나씩 그 다음에 이제 논술 물론 뭐 셋 다 듣는다는 거 하면 들을 수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돼 있으면 요렇게 듣는 거 추천해요. 왜 그러냐면 특히나 이제 논술 수업 같은 게 아이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수능과의 호환성 요걸 좀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인문 논술 같은 경우 고급스러운 독해는 논술 수업에서 좀 만들어지거든요. 왜냐면 글을 읽는 과정의 반대 과정이 뭐겠어요? 그걸 역순을 하면 글을 쓰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깊이 있는 비문학이라고 하면 독서 그리고 요 수학과 수리논술과의 연관성 그래서 요거 같이 좀 기초 논술을 하면서 좀 깊이 있는 수능 수업 이런 것들을 좀 맛봤으면 좋겠다는 식에서 바로 이렇게 코어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 고2 과정을 좀 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당연히 선택 과목은 수능 반영되는 과목 2학년 때부터 들어갑니다. 수학 같은 경우 그래서 확률 통계, 미적, 기하 3개 다 들어가요. 올해는 기하 할 애들이 있나 모르겠네. 매년 줄어가지고 작년에 2명 갖고 수업했다 그랬는데
점점 줄더라고요. 기아는 거의 없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한국사는 요거는 2학년 때부터 이게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요건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리고 고3은 되게 심플합니다. 그냥 당연히 뭘로 다 이루어져 있겠어요. 고3은 네, 수능 과목, 수능에서 떨어지는 모든 과목, 실제 수능에서 볼 과목들. 그리고 어차피 이제 고3 내신도 다 뭘로 수능 제대로 하기 때문에 그냥 고3은 내신 대비가 수능 대비고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보니까, 특히나 수능 과목 중에서도 뭐 다른 거를 이제 폄하하는 건 다른 과목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수학 시수가 제일 많습니다. 네, 수학 시수가 제일 많고, 그리고 왜냐면 이미 이제 수학을 여기서 뭘 해줘야 되지?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끝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대신 반 레벨은 나눠져요. 그래서 수원, 수투, 수업 다 이제 산중하 반으로 나눠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레벨에 맞춰가지고 수업을 하고,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희가 등급 컷이 있거든요. 등급 컷이 있는데 좀 떨어져도 웬만하면 받습니다. 웬만하면 받아도 떨어져도. 그 대신 뭐는 지켜야 돼요. 의지는 갖고 와야 돼요. 의지. 그래야 습관을 만들어줄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오면 습관을 우리가 만들어주고, 그리고 좀 떨어져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성적 상승률 보셨잖아요. 이 학습량이 여기서 많다 보면 이게 극복이 돼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이들 이제 재수 한두 달 하면은 꼭 하는 얘기가 고3 1년 동안 했던 것보다 2달 동안 공부한 게 더 많다고요. 진짜 이렇게 앉아서 하면 몸에만 좀 배게 되면 이게 되거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 생활을 견딜 수 있는 의지. 그래서 특히나 지금 현재 중3 학부모님들 억지로 보내지 마세요. 진짜 억지로 보내지 마세요. 생활은 똑같이 하니까 애들 못 견딥니다. 억지로 보내면 이거는. 아이들이 정말로 이제 1학년 되기서부터 대학에 대한 욕심이 있고, 그리고 이거 좀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을 보내야 애들이 재밌어갖고 효과가 있지. 정말로 이제 애들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물어보더라 하더라도 막 온갖 협박과 보상과 이걸 통해서 6주만 견뎌 뭐 해줄게 이런 식으로 애들 오잖아요. 그러면은 애들도 고역이고 선생님도 고역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대학 잘 가고 싶다는 욕심이 있는 애들, 이런 친구들. 그래서 해볼까라는 생각만 해도 돼요. 그 정도만 해도 우리가 설득해가지고 앉혀도 되니까 일단은 강제로는 절대 보내지 마세요. 그래서 요것만 견딜 수 있다라면은 사실은 등급 컷 정도는 사실 중학교 때까지는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애들이 1년 넘게 남았잖아요. 1년 넘게 남았으면 1년만 빡세게 하면 많이 바뀝니다. 진짜 많이 바뀌어요. 아직 어느 학년이든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3 학생, 고3 학생이라 하더라도 아직 1년 반 남았잖아요. 1년 반 동안 이렇게 해보세요. 우주에서 제일 좋은 데가도 가요, 진짜로. 그렇게 안 해서 그렇지. 그리고 몸에 배지 않아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제 하루 일과표거든요. 일과표인데, 7시 50분이 등원하고 출석하잖아요. 등원하고 출석인데 7시 50분에 오는데 거의 없어요. 애들 다 몇 시에 도착하겠어요? 7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셔틀버스 그때 도착을 해요. 늦으면 못 와. 버스가 출퇴근 시간을 엉켜서 못 오기 때문에 일찍 출발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몇 시에 일어나야 돼?
6시에 일어나야 돼. 6시에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바로 딱 나오면 버스 타는 시간 딱 맞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7시, 그래서 7시 50분에 밖에 있다 맞춰서 들어오지 마세요, 제발. 그래서 바로 들어와. 애들 뭉쳐서 같이. 그래서 출결 카드 딱 찍으면 부모님한테 문자가 갑니다. 부모님한테 문자가 가고, 그 다음부터 뭐를 못하겠어? 외출이 금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물건을 하나 나가거나 발업자가 이거 안 돼요. 그죠? 바로 어디로 가야 돼? 자기 자습실. 자습실로 가서 그날 공부할 거 좀 보고 7시 50분이 무슨 시간? 출석 점검 시간. 특히나 담임선생님이 그때 제가 앉는 여자 아까 말씀드렸다. 자세가 틀어지지 않게. 그리고 8시 10분서부터 이제 수업 진행이 되는데 수업 시간표는 마지막에 애들 선택 과목 결정한 다음에 개인 시간표가 따로 나가요. 근데 보통 이제 윈터스쿨은 이렇게 또또록 붙어 있어요. 보통 1교시부터 6교시 정도 한다라고 보시면 6교시거나 4교시거나 이렇게 해서 평균 보통 한 최소 26시간이니까 보통 30시간까지 들으니까 하루 6교시라고 좀 보시면 무방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쉬는 시간이든 식사 시간이든 뭐가 금지되어 있다? 대화가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밥 먹을 때도 얘기하면 안 되고, 그리고 아는 얼굴이라고 친구 옆자리에서 먹어도 안 됩니다. 자기 자리에서만 먹어야 돼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뭘까요? 급식 만족도 1위 지점입니다. 밥이 맛있어요. 저도 여기서 계속 먹어요. 급식 먹다가 집에서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그리고 요 종례 하면서 애들 매일 보는 테스트가 있거든요. 뭐 영어 테스트, 영어 단어 테스트라든지 듣기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매일매일 좀 진행을 하고, 그리고 윈터스쿨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습 시간이 주어졌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애들 많아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이 자습 계획 짜주고, 그 다음에 질문 계획, 질문 당직, 상담 계획도 짜주고, 그리고 저희 이제 아이들한테 MNC라고 해서 플래너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날, 근데 플래너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플래너가 아니고 그날 있었던 계획과 학습에 대한 기록을 적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선생님이 검사하고 아이들 주로 뭘 적냐면 이걸 적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수업을 듣거나 자습을 했을 때 항상 뭐가 있어야 되면 자기 머리를 딱 때려주는 게 있어야 돼요. 딱 때려주는 게. 왜냐면은 수능은 뭘 물어보지 않는다? 지식을 물어보지 않아요. 사고력을 물어보기 때문에 이렇게 지식적인 부분을 필기를 하고 이런 것보다 결국 중요한 게 사고의 확장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과목별로 2개씩 적도록 하는 건데, 이걸 담임선생님이 플래너 보고 생활관리하고 이렇게 진행될 거고, 10시까지 의무자습인데 중간에 외출도 안 되고요. 그래도 윈터스쿨은 재수생과 다르게 토요일 저녁은 일찍 보내줍니다. 근데 셔틀버스는 저녁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다렸다 자습하고 10시에 이제 갈 친구들은 가지만, 정 대중교통 이용해서 굳이 집까지 막히는데 가겠다라고 하면은 일찍 갈 수는 있어요. 토요일 같은 경우 6시에. 그리고 일요일은 의무 등원은 아니고요. 근데 그 대신 이제 만약에 일요일 날 자습하러 오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참석률 좀 높을까요? 네? 아니요. 고3은 있어요. 고3은 그래도 한 절반 정도? 정말 보기 드문 애들. 예비 고1은 거의 없어요. 어쨌든 그래도 뭐 자습실, 근데 그 대신 자습하러 오게 되면은 아이들 요거는 좀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셔틀이 운행 안 돼요. 운행 안 되는데 만약 자습하러 온다고 하면은 늦어도 9시 50분까지는 입시를 해야 됩니다. 늦어도 9시 50분까지는 입시를 해야 돼요. 일찍 오는 건 상관없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일요일은 몇 시에 일어나야 될까요? 네?
왜 7시로 하는 이유는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애들 생활 습관은 대한민국 육군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군인 아저씨들 평일날 6시, 공휴일날 7시에 일어나거든요. 한 7시쯤 일어나서 그때는 아침밥 먹고 그냥 바로 왔으면 좋겠어요. 대중교통 이용해서. 근데 9시 50분이 되잖아요.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못 들어와요. 왜냐면 이게 휴일 자습 애들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어요. 분위기 다 깨지거든.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겠어요? 부모님이 라이딩을 좀 늦었어요. 모처럼 우리 애가 일요일날 나와서 공부하겠다는 귀한 마음을 먹고 얘가 데워줬는데 10분 늦었다고 집에 가라고 말이 되냐, 니들이 교육자가 맞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풀리면은 일요일날 자습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아예 늦을 것 같으면 출발하지 마세요. 의무등은 아니니까. 그래서 미리 신청하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신청하고 그날은 만약 신청했으면 긴장해서 오도록 하고, 자신 없으면 그냥 집에서 쉬고 싶으면 그냥 일요일은 집에서 하도록 하세요. 하지만 윈터 때 일요일날 나왔던 친구들 다 잘 됐어요. 다 잘 됐어요. 남자 안 할 때 해야 되니까. 남자 안 할 때. 그리고 휴대폰 당연히 여기 안에서 못 씁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학생들 휴대폰으로 그 인강 보면 안 되고 안 돼. 왜냐면 이거 얘들 휴대폰 다 들고 다니는지 뭐 하는지 이제 그 구분이 안 돼가지고 휴대폰은 공기계도 뭐든 여기서 쓸 수가 없고 일단 내고 집에 갈 때 돌려주고, 가끔 급한 전화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는데 학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학원으로 하시면. 그래서 어디 안 가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질문,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플래너 관리, MNC라고 저희 부르거든요. 그래서 요거 매일매일 뭘 공부하고 있는지 이렇게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오늘 김병진 소장이 어쨌든 뭐 개인적인 인연도 있고 해서 제가 자주 모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오늘 솔직히 입시 한 번 들어서 전혀 모르시겠죠. 그래서 요 윈터 전에 학부모 입시 교실이 열려요. 그리고 또 그 윈터 등록생 학부모님들만 모시고 또 학부모 입시를 또 따로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입시관리 부분적인 부분은 계속 이제 서비스를 좀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급식 맛있다고. 요게 이제 그 선발 기준인데 홈페이지에 당연히 게시가 됐을 거고, 당연히 고1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내신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국수형 해서 A, B, C 이렇게 등급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올 A면은 합 9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가 B면은 뭐 두 개가 뭐 합 7. 그 다음에 이외에 이제 뭐 면접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근데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반을 짤 때 좀 중요시 여기는 거는 그래도 뭘 했어요? 수학이거든요. 그래서 그 진단 평가를 또 봐요. 그리고 요것만으로 좀 선발을 할 수 없는 게 아이들이 학교별로 내신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진단 평가 언제 볼 것 같아요? 전체 학생들 다 와서 봐야 되는데 크리스마스 날 봅니다. 크리스마스 날이나 이브날, 보통 크리스마스 날 많이 봐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애들이 그 휴일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사고 특목고 지방에서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 보려면 그날 와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즐거운 성탄을 학원에서 진단평가 보면서, 그래서 요걸로 보정을 좀 합니다. 반 등급에 대해서. 그래서 요거 한번 응시하고, 그 다음에 특히나 예비 고1 같은 경우는 그 내신만으로 이렇게 선발하기. 물론 올 A인데 학교 레벨과 관계 위에 반에 넣는데,
요 밑에 반이나 하더라도 잘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과목은 국어, 수학만입니다. 국어, 수학만이요. 그리고 고2는 고2서부터 이제 모의고사 학생부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조금 나눴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 뭐만 갖고 오면 된다? 의지만 좀 가지고 오세요. 그 목표 의식. 그리고 고3도 이제 거의 비슷한데 고3은 약간 좀 세분화돼 있고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제 사실은 이렇게 이제 반 레벨을 나누는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다른 거는 상관이 없는데 수학, 뭐 국어나 영어는 수업을 어렵게 하든 쉽게 하든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그 차이가 없는데 알아는 들어야 애들이 수업을. 근데 수학은 조금만 어려우면은 애들 굉장히 민감하게 어렵게 느끼고 조금만 치워도 굉장히 쉽게 느끼는 이 과목이 수학이기 때문에 요거하고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들의 입시 배치 성향, 그러니까 고3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정말 의치서반 지금 담임 맡으실 분은 아마 이 지역에서 메디컬 계열을 매년 제일 많이 보내는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입시도 좀 받을 수 있게끔 반 나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인터스쿨 설명이 좀 끝났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좀 생활 좀 들어보면은 좀 뭐 견딜만 하겠어요? 예? 비인간적이죠. 그쵸? 근데 상위 5% 안에 들어가는 애들 중에 인간적인 애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인간적인 성적대라고 하면 상위 30%면 되게 인간적이잖아요. 상위 30%. 근데 수능 상위 30%를 배치를 하려고 그러면은 어딜 가야 될까요? 일단은 천안은 못 갑니다. 천안까지 못 가요. 대전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안에 있는 대학교, 뭐 우리가 호서대, 순천향대, 그게 상위 30% 이내의 대학이에요. 어디서 밑으로 대전서부터. 그리고 동쪽으로 가면은 태백산맥을 넘어야 됩니다. 그렇게 무슨 한림대, 상지대가 그래도 상위 30% 이내의 대학이에요. 하나 있어요. 한라대 원주에. 한라대가 제주도에 있는 대학이 아닙니다. 원주에 있어요. 거기서부터 잡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제가 사실 빡빡하고 비인간적이고 하지만 뭐 때문에 이러면서 피눈물 흘리는 거 많이 봐서 피눈물 흘리는 거. 애들 막상 고3 배치 딱 받고 자기가 갈 때 이렇게 딱 열어줬을 때 울면서 뛰쳐나가는 애들 많습니다. 대학이 그지 같아. 대학이 왜 그지 같아? 점수가 그지 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때 울지 않게 조금 지금 몸을 고되게 이렇게 좀 행동을 해주는 것, 이게 좀 중요하고, 그리고 학원의 입장에서도 요때 이거를 잘 관리를 해줘야 나중에 고마워하더라고요. 아이들 당장 편하다고 이런 것들 방치했을 때 결국 나중에 원망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금은 뭐 길진 않은데 6주 정도 여기서 정말 똑같이 아이들과 생활해보고, 그리고 요 생활을 일단 몸에 딱 배서 갈 수 있게끔, 요거는 제가 확실하게 약속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좀 6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짧으니까 애들이 또 잘 버텨요. 잘 버팁니다. 실제로 애들이 제일 고민할 때가 언제겠어요? 다닌 지 이틀째 되는 날 고민 많이 해요. 이틀째.
안 해봤으니까. 근데 일단 3일이 지나는 순간 견딜만은 하고 열흘 지나면 자기 생활이 됩니다. 그대로 합니다. 열흘. 그리고 요 열흘 안에 아이들이 느껴야 되는 게 있어요. 열흘 안에 딱 느껴야 되는 게 열흘 동안 꽉 채워서 생활하고 그날 10시 딱 집으로 갈 때 오늘 정말 잘 살았구나. 오늘 그냥 꽉 채워서 살았구나. 요 맛을 알아야 돼. 요 맛. 아이들이 한 번만 좀 열심히 해보잖아요. 그럼 할 수 있어요. 계속. 시작을 안 해서 그렇지 아이들이. 이거 분명히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일단 그 안에 그 입학원서 있으니까 오늘 예약금 내시고 접수하실 분들은 입학원서 작성하시고 그 카운터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좀 길었네요. 긴 설명에 들어줘서 감사합니다.